또 한 번 잔소리가 되겠네.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실근.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는 뭐다? 실근이다.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다. fx랑 gx가 서로 같다라고 만들어주는 이 실근은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다.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다. 몇 번이나 얘기해?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다. 몇 번 쓰고 갈래? 그래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다.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다. 뽑아놓고 안 가지고 왔네. 자, 얘들아, 교점 x좌표는 실근이다. 10번 적고 있어. 교점 x좌표는 실근이다. 10번 적고 있어. 잠깐만. 안 갖고 왔네. 인서봐. 교점 x좌표는 실근이다. 갑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저 녀석의 실근이 자 얘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점의 x좌표는 결국에는 실근이다. 어떤 교점? 자 y는 fx랑 y는 gx다라는 이 방정식에 이 그래프를 각각 따로따로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고? 실근이라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100% 일치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요. 그러면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고 y는 gx가 내가 그냥 발로 그렸을 때 뭔가 그렸어. 교점이 생기더래. 그게 관찰이 된 거야. 교점 x좌표 하나 나오고 교점 x좌표가 여기 하나 나왔는데 근데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얘랑 fx랑 gx랑 같다라고 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 자, 지금 차원은 이거야. 이제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점 x좌표는 실근이다. 교점 x좌표는 실근이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내가 방정식을 구하려고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려고 해. 예전에는 이 방정식을 막 인수분해도 하고 식조작을 막 했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막 식조작을 했을 거란 말이야. 이제는 식조작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방정식을 뭐로 표현하느냐? 그래프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에? 얘 비중이 늘어납니다. 비중이 앞으로는 얘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래프를 못 그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겠지.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겠지.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가장 유명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y는 얘입니다. f의 x의 절대값입니다. fx에 뭐가 붙어져 있다? 절대값이 딱 붙어져 있어요. 절대값이 딱 붙어져 있어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됐죠? 전 너무 기본적인 그래프니까 예전에야 뭐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x가 있어요. 절대값 x가 있는데 절대값 x는 x가 0 이상이면 x가 되는 거고,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fx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fx라는 값이 뭔가 있겠지. 0보다 작으면 fx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가 된다 라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봐서는 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내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풍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껏 다루는 함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1차 아니면 2차밖에 없습니다. 1차, 2차를 앞으로 자유자재로 다뤄봅시다. 자, 뭐부터 할 거냐면, 자 보세요. x-4부터 봅시다. 자, y는 x-4입니다. 자, y는 x-4인데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만 그리세요. x축만 그리세요. 왜 x축만 그린다?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자, 4를 기점으로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리고 4,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쭉 되세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얘들아, 절대값을 씌우잖아. 절대값을 딱 씌우잖아. 이제 내가 뭘 그렸어요? 지금은 y는 x-4를 그렸어요. 나 처음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왜 이쪽이 양이고 왜 이쪽이 음인지를 이해가 잘 안 갔어. 근데 나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왜 이쪽이 왜 양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왜 음이라고 부르는지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점의 좌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x 좌표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니들 어떻게 알겠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모를 때는 임의의 값이니까 x라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럼 x라 뒀어. 그럼 y 좌표는 누구야? 대입하면 나오겠지. 대입하면 나오는데 이게 x 빼기 4가 되겠지. 이가 됐어? 그러면 여기 이 x 빼기 4는 무슨 좌표야? y 좌표죠. 그러면 이 y 좌표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x 빼기 4가 양이죠. 여기도 양이죠. 전부 다 양인 거 알겠어요? 이거 됐어? 양인 거 알겠어? x축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y는 x 빼기 4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이 여기는 요 녀석이 뭐다? 양인 거예요. 오케이? 다르나요? 그러면 fx가 양인 부분과 0인 부분은 그대로 둔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겠죠. 반면에 어디는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봅시다. 이쪽 부분 아래쪽에 봅시다.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x, x 빼기 4예요. 그래 물론 같은 x는 아니지. 여기 있는 거는 x축을 기점으로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음수가 되면 뭐하라? 부호를 바꿔주라. 부호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은 유지가 되는데 부호가 바꿔질 거니까 꺾어서 올라가겠지. 이해되세요? 꺾어서 올려진다. 꺾어서 올려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게 꺾여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여기가 만약에 이를테면 마이너스 5였다 쳐. 그럼 마이너스 5였으면 절대값을 붙이면 5가 되는 거잖아요.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였었던 게 그대로 음수였던 게 그대로 양수로 가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x축 대칭시킨다 이 얘기야. 오케이? x축 대칭시킨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x축 대칭시킵니다. 자, 첫 번째 거.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렇지.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서 올리면 됩니다. 꺾어서 올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y는 한번 내봅시다. 쉬운 거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일단 내가 이거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해준다? 먼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에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4에서도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꺾어서 올리면 됩니다. 쉽죠? 꺾어서 올리면 됩니다. 왜?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음수니까 음수를 뭐다? 절대치가 똑같은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누구를 기점으로? 이쪽과 이쪽의 그래프는 얘입니다. 여기는 요 그래프입니다. 하얀색 그래프는 요겁니다. 요 빨간색 그래프는 결국 뭐가 될까요? 부호만 바뀌겠죠. 부호만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세요? 여기까지 해야 돼?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올렸을 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 수식이 된다. 자, 다 됐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는 fx를 그리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 x축 아래는 꺾어 올린다. 자, x축 아래 부분은 꺾어 올린다는 얘기야. 근데 꺾어 올린다는 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 표현상에.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 이제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유제가 있어요. 유제 10-8번 하고 쌤이 새로운 내용을 하나 정리해 줄게. 유제 10-8번 봅시다. 유제 10-8번입니다. 유제 10-8번입니다. 절대값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있을 건데 이것이 a다. 자, 방정식이야. 갑자기 방정식이 나왔네. 방정식이 뭘 가진다?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이때까지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 이렇게 네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뭘까? 방정식을 풀 수도 없습니다. 쌤 저는 풀 수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넘겨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좀 아니잖아. 맞죠? 좀 아니야. 뭐 넘겨가지고 x제곱 b 플러스 마이너스 a에 더하기 4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조작 얘를 대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수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래프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프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립니다. 누구예요? 얘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얘는 y 꼴 a를 그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실근이야. 뭐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생기도록? 4개 생기도록. 몇 개 생기도록? 4개 생기도록. 이해되세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생기도록? 4개 생기도록 a의 값을 정해주면 되는데 자, 얘부터 먼저 그립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 y는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얘 그래프 그립니다. 절편이 누가 나오죠? 절편 x절편 얘기합니다. x절편은 2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가 x절편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보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나요? 됐죠? 자,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좀 고려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붙었죠.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쌤 어떻게 알아냈어? 절대값이 붙었잖아.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꺾여져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 됐나요? 자, 요 지점은 누가 되나요? 정확히 x 좌표는 0이 되고 y 좌표는 누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꺾어서 올리겠습니다. x축 대칭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그래프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흔적을 남겨도 상관없어. 오케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얘 그래프가 누가 된다? 얘 그래프예요. 오케이? 됐니? 이가 됐어? 자,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눈에 보이잖아. 아, 뭐가? y 꼴 a가 y 꼴 a는 뭐예요? 수평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야. 수평선. 수평선이 어떻게? 그렇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교점이 4개잖아. 실근이 4개 된다는 게. 오케이? 됐어요? 그러기 위한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시각적으로 너무 잘 드러나잖아. A가 올라가면 점점 y 꼴 A가 올라가면 누구보다는 4라는 경계값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그럼 4개가 만들어져. 그럼 계속 4개가 만들어지나? 이렇게 작아도 4개만 아니죠. 어디까지? 0보다는 크면 돼.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하게 될 게임입니다. 오케이? 얘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4개가 된다는 얘기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봐야 돼. 내가 이 말은 다 이해가 됐는데 그래프 못 그리겠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지? x절편 기준으로 살짝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자, 이제 필기하는 데 다시 가봅시다. 필기하는 데 다시 가봅시다. 이제 방식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변할 겁니다. fx가 그렇죠. fx는 gx가 이제 실근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조사한다고 할게. 실근을 조사하고 아니면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맞죠?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뭐를 이용해 준다? 그래프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얘를 뭐 할 수 있느냐면 뭐로? 자,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기 쉬운 그리고 그리기 쉬운 형태로 수식을 바꿔줍니다. 그리기 쉬운 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 안 하다 할 것 같은데. 얘가 그리기 쉬워 아니면 얘가 그리기 쉬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자. 가볼게. 들어봐. 얘랑 걔랑 같은 식인 건 알겠지? 이해만 시켰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가 그리기 쉬워.
얘가 그리기 쉬워. 그린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야. 얘는 y를 그릴 거고 얘는 y를 그릴 거예요. 얘는 y라는 함수를 그릴 거고 얘는 y라는 함수. 여기 뭐이 아래 위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얘는 좀 극명하게 갈리죠. 얘는 y를 그리는 게 쉬울까? 이거 두 개를 그린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 그리는 게 쉬울까? 얘 그리는 거랑 얘 그리는 게 쉬울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그리는 게 쉬워요. 얘를 그리는 게 쉬워요. 누가 쉬워요? 얘는 그리려면 온전하게 다 못 그려요. 왜? A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막 식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런데 얘는 이쪽에 아무도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얘 그리기가 쉽지. 오케이? 얘도 그리기 쉽고 얘는 뭐예요? 그냥 수평선일 뿐이니까 그리기 쉽잖아. 그래서 이 말이야.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뭘 해줄 거냐면 잘 이양시켜서 뭐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등식의 성질. 근데 뭐 등식의 성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이양만 시키는 거야. 이양을 통해 가지고 그리기 쉬운 식으로 먼저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형 후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요까지만 일단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한다. 언제까지? 미적분 때까지도 이건 계속 할 겁니다. 미적분 때까지도, 미적분 원할 때까지도 이건 계속 할 겁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필수 예제네. 기본 문제 10-5번. 10-5번 기본 문제입니다. 자, 10-5 기본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있습니다. 이것이 a예요.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여기에 뭐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실근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데 위에 있는 방정식을 푸는 거나 밑에 있는 요 방정식의 해나 어차피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좀 더 편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항을 시킨다. 왜? 쌤 이것도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있지 물론. x제곱 마이너스 1 그려서 꺾어서 올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려지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얘가 좀 더 편하잖아. 이거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립니다. 얘 실근 조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하나랑 y는 a 플러스 1 둘을 이걸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야.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내려갑니다. 얘를 요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1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 다음에 꺾어서 올립니다. 꺾어서 올립니다. 이해되시죠? 꺾어서 올립니다. 자, 밑에 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완성된 거예요. 오케이? 얘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리면 되죠. 자, 얘를 그리면 되는데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계속 두 개였습니다. 어디까지? 여기는 요 지점 지날 때까지. 그럼 요 지점은 얼마일까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금방 1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a 플러스 1이 여기다 적을게.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1이라는 값보다 위쪽에 있으면 실근이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실근이 두 개 있다가 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딱 가게 돼요. y는 a 플러스 1이 지금처럼 1에 있습니다. a 플러스 1이 1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실근 몇 개? 3개 된다 이 얘기. 오케이? 다 됐나요? 이거 됐죠? 자, 그러다가 여기 y는 a 플러스 1이 그래서 a 플러스 1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0과 1 사이에 들어있으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0과 1 사이에 들어있으면 그 결과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자 여기도 있죠. 0이 되는 경우 즉 여기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교점이 몇 개? 2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 2개가 누가 된다? 2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제일 마지막으로 자, 한 개 더 있네.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요. a 플러스 1이 0보다 지금처럼 작게 되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몇 개? 0개가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다? 실근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다 됐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거기 밑에 보면 유제 있어요. 유제 살짝 한번 봅시다. 10-9번 있어요. 그거 잠깐 풀고 계세요. 유제 10-9번 있으니까 꼭 살짝 풀고 계세요.